정비 사업이 있어요. 첫 번째가 주거 환경 개선 사업, 두 번째가 주택 재개발 사업, 세 번째가 주택 재건축 사업, 네 번째가 도시 환경 정비 사업, 다섯 번째가 주거 환경 관리 사업, 여섯 번째가 가로주택 정비 사업. 이 여섯 가지 정비 사업을 누가 하냐면 기수 쌍둥이하고 동생인 정수가 해요. 기수 쌍둥이니까 방침이 하나가 나오고 기본 계획이 수립이다 해서 또 하나가 나오죠. 10월 5일 수퇴했다는 거 수립하고 10년 달로 5년마다 타당성 검토하자는 내용이 나오고, 기본 계획에 부합되게 정비 계획 수립되는데 이건 시장군수구청장이 수립해서 구역 지정을 신청하며 정비구역을 시도이사 대도시장이 지정한다 하는 내용입니다. 심의 거쳐서 지정하자. 자, 심의 거쳐서 구역을 지정하면 이 추진료가 나오죠. 이제 구역이 지정됐으니까 우리 정비사업 합시다 해서 강의실에 정비구역 지정이 됐어요. 여기 서두른자가 나와야 되죠. 우리가 이제 과반수 동의를 갖다가 해주면 시장군수의 승인을 받아서 추진료가 나오도록 돼 있다. 원래 원칙 이게 추진료라는 게 시장군수 승인상이 아니었어요. 여기에서만 지금 승인이 되어지는데 왜 그러냐면 추진위원회는 서로 하려고 그래, 안 하려고 그래? 서로 하려고 그러지. 이권 다툼 때문에 뭔가 떨어지거든. 막 떨어져. 그래서 남는 게 있으니까 서로 하려고 그래. 그래서 조합장 피살당하고 막 이런 사례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복수 추진위원회가 나왔었다고.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승인 받은 자만 추진위원회가 될 수 있다. 이런 취지입니다. 서론자가 나와서 이제 도장 받으러 다녀야 되죠. 각종 통해서 진구하고, 그래서 인가가 나오는데 조사관인가 이렇게 나오고, 인가권자, 승인권자는 무조건 누구다? 시장군수다. 이렇게 되어지고. 자, 아무튼 강약, 진짜 강약 이렇게 들어가고 엔드로 연결하고 있다. 그 다음에 강강, 강중이다. 머릿속에 좀 정리를 해놓을 수 있도록 하고, 사업시행인가란 말이 무슨 말이냐? 사업시행 계획, 실시계획, 사업시행 계획을 작성해서 인가받는 걸 얘기한다 하더라라는 거. 관리처분 인가가 무슨 말이냐? 관리처분 계획, 권리 배분 계획을 작성해서 인가받는다 하는 내용을 관리처분 인가라고 하고, 이 권리 배분하기 전에 통신안테나 하나가 걸린다는 거, 그래서 사고 유통 통사문역에 걸린다는 거 꼭 잡고, 관리처분 인가 고시가 있게 되어지면 세 가지 효과가 있게 되어지는데, 먼저 종전 토지 건축물의 사용 수익할 수 없다. 건축물을 철거할 수 있다는 법적 효력이 생기고, 자, 세 번째는 뭐냐면 민법 등 일부 규정을 갖다가 적용하지 않겠다 하는 내용입니다. 적용하지 않는다는 거. 자,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우리가 갑이 이제 이 권리 배분이 다 끝났어. 그렇기 때문에 갑이 관리처분 인가 고시 후에 갑은 뭐가 나오냐면, 그래 우리 이사 갑시다 해서 이제 나와요. 나옵니다. 그러면서 갑이 머리를 써. 그래. 어차피 이거 밀어버리고 여기다가 뭐 아파트 들어앉히는 건데 내가 나가면서 돈이 조금 급하게 필요하니까 이걸 좀 3분의 1 가격으로 싸게 전세 좀 내놓고 나가겠다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갑다시가 들어왔어요. 선입니다. 아무것도 몰라요. 이 갑다시는.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들어와서 5천만 원 전세 계약을 하고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들어와 버리고 갑은 5천만 원 받아가지고 나가버렸다. 이렇게 되어지죠. 이렇게 됐을 때 이 갑다시는 선이에요. 이 갑다시는 주택임대차 보호법에서 규율을 해놓고 있는 2년의 기한에 이걸 주장할 수 있느냐 하는 거야. 있다 없다? 없다. 있다 해버리면 10년간 전세권 설정해버리면 어떻게 이걸 들어앉히냐고. 못하지. 없다. 그걸 뭐라 그런다? 민법 등 일부 규정을 적용하지 않겠다 하는 시점이 바로 오는 시점, 관리처분 인가 후다. 이따 체킹할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전부 다 이사 갑니다. 이자를 비워주고 이제 밀어버리고 이걸 들어앉혀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공사가 진행 중이다 이렇게 됩니다. 공사가 진행 중이다. 공사 중이다 이렇게 되어지겠죠. 자, 공사 중이고 최종적으로 아파트가 전부 다 들어와요. 아파트가 쫙 들어옵니다. 이렇게 아파트가 쫙 들어오죠. 이렇게 쫙 들어와요. 쫙 들어온다. 이렇게 쫙 들어온다. 이렇게 원근감을 주어서 이렇게 좀 더 개방감을 확보해야 되겠다.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중고인가 떨어지겠죠? 중고인가 떨어져. 중고인가 떨어진다. 중고인가권자 누구? 시장군수. 중고인가권자 누구? 시장군수. 자, 이거 다 떨어져. 이 중고인가 다 지어졌으니까 건물 떨어지고 나서 중고인가 후에 이거 하나씩 아파트씩 하나씩 줘야지 이제 갑한테 줘야 되죠? 따라서
중고인가 후에 자, 이 아파트로 주는 걸 뭐라 그러냐면 현물 보상한다. 이 표현을 씁니다. 현물 보상. 자, 원래 보상이라는 것 자체는 현금 보상이야, 현물 보상이야. 현금 보상이지. 사전이야, 사후야. 사전이야. 원래 사전 현금 보상의 원칙이에요. 사전 현금 보상의 원칙이죠. 이것을 반대되는 말이 예외적으로 사후 현물 보상입니다. 사후 현물 보상하는 거예요. 현물 보상이. 자, 사전 현금 보상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도로 내겠다 이렇게 돼 있어. 갑옷 땅위로. 갑옷 땅위로 도로 내겠다 할 때는 갑한테 도로 내기 전이요, 도로 내고 나서야. 전에. 돈으로 줘, 돌로 줘. 돈으로 주지. 그래서 사전 현금 보상이라 그래. 그래, 이게 돈 타가지고 돈 보상받아가지고 나오는 거라고. 근데 우리는 이게 다 지어놓고 나면 이렇게 되어지는 거지. 짓기 전에 돈 받아가지고 나가는 게 아니야. 2억 5천 받아가지고 나오는 게 아니라고. 다 짓고 나면 그러니까 이게 사후 이렇게 되어지는 거고. 그 다음에 돈으로 주는 게 아니고 아파트로 주는 거니까 현물 보상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 현물 보상하는 시점이 관리처분 인가 후에 현물 보상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온다고 시험 문제. 그러면 틀리지. 지어져야 되니까 중고인가 후에 현물 보상한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여기까지 내용 됐어요? 네. 자, 그러면 이게 지어졌으니까 소유권을 이전해야 됩니다. 소유권을 이전해야죠. 소유권을 이전해서 오픈시켜야 되겠습니다. 고시해야 됩니다. 소유권 이전 고시. 자, 이 소유권 이전 고시 전에 중고인가 이후부터입니다. 중고인가 이후부터는 여기서부터는 중고인가 후부터는 지체 없이에 걸려요. 지체 없이에 걸린다. 지체 없이. 지체 없이. 지체 없이 대토 작업을 거친다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대가 대지 확정 측량이다 이렇게 되어집니다. 대지 확정 측량과 토지 분할 절차를 거쳐 이렇게 돼요. 토지 분할 절차를 거쳐 소유권을 이전하자 이렇게 되어집니다. 잘 보셔야 돼. 여기에 대지 확정 측량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아직 지금 공시법, 공간정보법 안 들어갔죠? 예? 지금 등기법 하고 있어요? 네. 자, 공간정보법에서 이제 배울 거야. 천천히 이제 배우게 될 겁니다. 나중에 잘 들어보면 이제 나와요. 우리가 뭐가 있냐면 지적 확정 측량이라는 게 있고, 확정 측량이라는 게 있고, 지적 현황 측량이라는 게 있어요. 요건 이제 공간정보법에서 이제 법정 용어에 해당이 되어지는데, 대지 확정 측량은 이 둘 다 가리킵니다. 이 둘 다를 다 포함하고 있는 실무상 용어예요. 이게. 그래서 공법에서는 그냥 대지 실무상 용어인 대지 확정 측량이라고 해. 자, 그러면 지적 확정 측량이 뭐냐 하면 이런 내용이야. 이렇게 비탈이 3비탈이 있는데 재개발 사업 하겠다 했을 때 이런 데가 재개발 사업 되면 여기에다가 냈다 갔다가 아파트 들어앉히는 게 아니고, 이걸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이렇게 해서 새로이 땅을 구입한다고. 그래서 여기에 이제 아파트가 쭉 들어오는 거라고. 이렇게 이해가요? 이렇게 되어지는 거야. 자, 그러면서 여기에 보면 예를 들어서 58에 1지번, 58에 2지번, 그 다음에 59에 3지번, 59에 7지번 이렇게 된다고. 이게 63지번, 그 다음에 64에 1지번, 63에 5지번 막 이렇게 있다면, 이 지번부여 합병해서 지번부여 들어갈 때는 도시개발 사업이나 정비 사업에 의해서 선순위 본번 부여 원칙입니다. 우선 부여 원칙이 아닌 선순위 본번. 그래서 이게 선순위 본번 우선 부여 원칙이니까 요게 63지번이에요. 이게 본번으로 되어 있지. 나머지는 전부 다 부번이고. 그죠? 그래서 요거는 이 정비사업구역은 몇 지번으로 부여되냐면 63지번으로 이렇게 부여돼. 자, 그러면 새로이 토지를 구입하고 이렇게 변경도 있었잖아요. 이렇게 해서 새로이 지적을 확정지어야 되잖아. 그걸 말 그대로 지적 확정 측량이라고 그래. 여기까지 가요? 그 다음에 이 현황 측량이라는 뭘 얘기하는 거냐면, 이 현황은 땅의 현황이 아니야. 이건 건축물의 현황이거든. 그래서 건축물의 현황을 새로이 등재하는 이 측량이 필요해. 이런 건축물에서 다 밀어버리고 이 건물이 들어왔잖아. 그치? 그래서 현황 측량을 하게 되어지는 거야. 그래서 이 둘 다를 전부 다 실무상 용어인 공법에서는 뭐라 그런다? 대지 확정 측량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이걸 하자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토지 분할이야. 잘 봐요. 우리 공시법에 참 우리 이영진 교수가 진짜 잘 가르치니까 잘 들어야 돼. 잘 듣다 보면 토지 분할하는 시점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야. 이 토지 분할을 언제 한다고 지금 모를 거야. 혹시 알고 계시는 분 있어요? 토지 분할을 언제 하는데요? 이때 하는 거야. 소유권 이전할 때 하는 거야. 매매할 때 한다. 뭐 경계점 경계선을 시정할 때 한다. 소유권 이전할 때 한다. 이렇게 나오거든. 공시법 잘 들어보면 시험 문제 잘 나와. 따라서 시험 문제가 소유권 이전 고시 후에 토지 분할할 수 있다 이런 말이 여기에 나와버리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소유권 이전 전에 대토 작업을 거치는 거예요. 조심해야 돼. 그러면 중고인가 후에 지체 없이 이렇게 들어가는데 또 지체 없이를 뭘로 바꾸냐면 14일, 30일 막 이런 말로 바꿔. 이 말로 바꾸면 또 틀려. 자, 중고인가 후에 지체 없이 대토 작업을 거쳐서 대지 확정 측량과 토지 분할 절차를 거쳐서 소유권을 이전 고시하자. 이전해서 오픈시키자. 이렇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되어지면 이전 고시일의 다음 날입니다. 다음 날. 이전 고시일의 다음 날 소유권을 취득한다에 걸려요.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렇게 딱 걸려. 그 다음에 이순환 때 할 거예요. 이때 이제 청산금 지급징수가 이루어진다고. 따라서 청산금 지급징수 시점이 중고인가 후에 청산금을 지급징수해야 된다면 틀려. 이 시점이야. 이제 이건 이순환에서 제가 강조를 할 거고. 소유권 이전 고시 후에 물권 변동이 일어났으니까 이제 등기해야지. 이렇게. 등기해야지. 등기는 중고인가 이후부터는 무조건 뭐에 걸린다? 지체 없이에 걸린다. 따라서 며칠 내 등기? 지체 없이 등기요. 지체 없이 등기. 왜 이게 중요하냐면 우리 도시개발 사업에 가면 공공의적 뭐 60일 내 처분 14일 내 등기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거기는 14일 내 등기를 하는 거야. 근데 여기는 지체 없이 등기요. 꼭 구분해야 돼. 그러면 이제 지체 없이 등기를 시험 문제가 소유권 이전 고시에 가로 이렇게 해놓고 가로 안에 안 맞는 말은 뭐냐? 지체 없이 등기한다 해서 뭐 등기한다. 1번 지체 없이, 2번 한 일 없이, 3번 쓸데없이, 4번 돈 없이, 5번 맥 없이 이런 말 나오면 우리가 정답 맞출 수 있는데 꼭 그렇게 안 나와. 그렇게 안 나오고 이거 14일에 등기한다, 21일에 등기한다, 60일에 등기한다 이렇게 바뀐다고. 그래서 어렵다니까. 이렇게 하면은 이걸 공부할 거예요. 이 안에 이제 다 걸려. 이 안에 이걸 공부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뭐를 볼 거냐면 자, 봐 이제 여기까지 이제 공부해야 돼. 여기까지 공부해야 이게 틀이 다 잡히는 거야. 다시 한번 시험 문제가 다음에 도시 및 주관경 정비 법령상 이렇게 딱 떠. 이렇게 딱 뜨면 6가지 정비사업 기수정수 조사관인가 중고인가 떨어지고 소유권 이전 고시에 지체 없이 등기한다. 이 틀이 쫙 떠올라야 된다고. 자, 그 다음에 뭐가 떠올라야 되냐면 이게 떠올라야 돼. 이게 해마다 시험 문제 나오지. 이게 예의로 나왔어. 이게 올해 26회. 자, 시행 방식하고 시행자하고 이게 머릿속에 떠올라야 돼. 이 도표가. 시행 방식과 시행자가 떠올라야 되는데 자, 첫 번째 사업입니다. 저 따르세요. 주거 환경 개선 사업. 주거 환경 개선 사업. 두 번째. 주택 재개발 사업. 세 번째. 주택 재건축 사업. 주택 재건축 사업. 네 번째. 상업지역, 공업지역을 대상으로 한다. 도시환경 정비 사업. 다섯 번째 사업. 첫 번째 사업을 관리하자. 주거환경 관리 사업. 여섯 번째 사업. 가로주택 정비 사업. 주거환경 개선 사업. 주택 재개발 사업. 주택 재건축 사업. 도시환경 정비 사업. 주거환경 관리 사업. 가로주택 정비 사업. 자, 시행 방식인데 시행 방식이 어떻게 가냐면 네 가지, 두 가지, 한 가지, 두 가지, 한 가지 갑니다. 일단 따라서 합니다. 일단 따라서 해요. 따라서 한 거하고 안 한 거하고 4배의 차이가 있다는 거 분명히 알아주고 내가 안 따라서 하면 내가 따라서 해달라고 어떻게 뭐 강요를 못해. 알아서 해. 알아서. 올해 합격하려면 따라서 하고 나는 설설 내년에 해야 되겠다 하면은 뭐 안 따라서 해도 괜찮습니다. 내가 이렇게 반복하느냐고 나도 힘들어 죽겠어.
나 그냥 편하게 입고 그냥 가면 돼. 뭐 하려고 그래? 하나라도 더 넣어주려고 하는 거야. 이 합격자 모임에 가면요. 저한테 가장 많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선생님 강의를 듣는데 개그를 많이 해서 재밌었습니다. 천만의 말씀. 선생님 강의는요. 뭔가 알려주려고 하는 거 그게 막 보였기 때문에 정말 미안해서 정말 합격을 했습니다라는 얘기를 가장 많이 들어요. 제가. 합격자 모임에 가면 그 말을 가장 많이 듣습니다. 그게 보람이요. 내가. 제일로 제가 개그 많이 합니다. 강의 시간에 개그 많이 하고 맨날 하지만 진짜 개그 많이 했어요. 이런 얘기 한 번이 없어요. 뭔가 정말 알려주려고 하는 그게 막 보여가지고 정말 열심히 안 하면 안 되겠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합격했습니다. 이런 얘기를 제가 가장 많이 듣습니다. 그게 보람이야. 진짜 그렇습니다. 진짜 그래. 나도 안 따라서 하면 나도 편해. 그냥 가서 쭉 해서. 자, 이게 중요합니다. 별표 치고 갑시다. 각자 알아서들 공부하세요. 하면. 공부라는 건 말이죠. 공부라는 거 가만히 듣는다고 해서 공부가 된 게 아니에요. 자기가 알고 있는 것과 모르는 걸 구분했을 때 이게 공부를 했다 안 했다가 됩니다. 특히 나이 드신 분들은 특히 성대계에서 좀 오랫동안 이렇게 공부를 하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 자기가 들으면 공부한 줄 알아요. 천만의 말씀이라니까. 와서 머릿속에 남는 게 없다면 공부 안 한 거야. 들은 거랑 안 들은 거랑 똑같은 거야 이게. 따라서 해요. 따라서. 넷둘 하나 둘 하나하나. 넷둘 하나 둘 하나하나. 예, 이걸 어떻게 갈 거냐면 제가 이렇게 갈 겁니다. 시소타기 지처수로 갈 겁니다. 예, 지처 그 다음에 처로 갈 겁니다. 지처로 갑니다. 그 다음에 시소로 갑니다. 그 다음에 처로 갑니다. 따라서요. 시소타기 지처수. 제가 여기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기에 달동네는 엄마 아빠가 일터로 나가시고 아이들만 놀이터에서 이렇게 놀고 있는 모습을 연상하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까지 해야 이게 다 끝나요. 우리 정비사비 3수랑까지 해서.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 하는 거 여기까지 이해를 해줘야 돼. 자, 그래서 시소타기 지처수 이렇게 갈 겁니다. 따라서요. 시소타기 지처수. 지처처 지처. 시소처. 시소타기 지처수. 지처처 지처. 시소처. 시소타기 지처수. 지처처 지처. 시소처. 넷둘 하나 둘 하나하나. 넷둘 하나 둘 하나하나. 지는 뭐냐면 환지입니다. 처는 뭐냐면 관리처분이에요. 관리처분 계획입니다. 자, 지는 뭐냐면 환지입니다. 그 다음에 처는 뭐냐면 관리처분입니다. 관리처분으로 가요. 관리처분 계획. 처는 뭐냐면 관리처분입니다. 관리처분 계획이에요. 자, 처는 뭐냐면 관리처분입니다. 관리처분으로 가요. 관리처분 계획. 지는 뭐냐면 환지입니다. 자, 그 다음에 처가 뭐냐면 관리처분입니다. 관리처분 계획이에요. 관리처분 계획, 관리처분으로 갈 겁니다. 다시 한번 따르세요. 시소타기 지처수. 지처처 지처. 시소처. 자, 오늘 나간 프린트물입니다. 오늘 나간 프린트물을 보세요. 5번 문제입니다. 자, 오늘 나간 프린트물 5번 문제. 다음 정비사업 중 관리처분 계획에 의하여 사업을 시행할 수 없는 사업은 뭐냐 이렇게 되어 있죠. 그죠? 전부 다 관리처분이 있어요. 봐요. 시소타기 지처서 지처처 지처 시소처에서 이것만 관리처분 없네요. 몇 번째 사업이? 5번째 사업이. 무슨 사업이다? 주거환경 관리사업이다. 5번 정답이죠. 자, 그 다음에 갑니다. 그 다음에 어디가 나오면 7번이에요. 7번 문제. 다음 정비사업 중 환지 방식으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것을 올바르게 묶은 것은 뭐냐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요? 환지입니다. 자, 시소타기 지처서 환지 여기 들어있죠. 지처처 지처 이거 환지 들어가 있죠. 그러면 주거환경 개선사업, 주택재개발사업 그 다음에 도시환경 정비사업에서만 이 환지가 있고 나머지 3개가 환지가 없어요. 그래요? 네, 그렇습니다. 따라 정답은 뭐다? 2번이 정답이 되어집니다. 좀 잘못 나오네. 1번은. 죄송합니다. 자, 이렇게 되어지고. 자, 잠깐만. 조금만 더 하게요. 잠깐만. 조금만 더 해요. 여기 봐요. 수는 뭐냐면 수용에 의한 방식입니다. 수는. 유일하게 수용에 의한 방식은 주거환경 개선 사업에서만 있습니다. 자, 조금만 설명을 드리면 수용에 의한 방식이 들어간다는 얘기는 싸그리 털고 나가라. 다 수용하겠다는 얘기죠. 그리고 보상해서. 그렇죠.
이 수용에 의한 방식은 어느 데에서 하는 거냐면 각종 재난지역에서 합니다. 수용. 토목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런 게 산사태 우려 지역이라든지 제가 이렇게 산을 대상으로 해서 그랬습니다만 수용 방식으로 해서 들어간 게 대표적인 게 어디냐면 광명시의 철산동입니다. 광명시 철산동은 여기 수용 방식에 의해서 들어갔어요.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한 구역입니다. 그 구역을 잘 아시는 분은 좀 연상을 해보면 생각을 해보면 알 건데 바로 옆에 안양천이 흘러 들어가요. 안양천이 흘러가가지고 어디까지 가냐면 저 성산대교 메트로에서 한강으로 빠져나갑니다. 그런데 여름철에 비가 왔다 하면 말이죠. 이 철산동에 있어서 이 대지 높이보다 안양천의 수위가 더 높아버려요. 비가 오면. 그러니까 역류 현상이 발생합니다. 이게 물이 빠져나가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물이 항상 고여 있어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 싸그리다 이걸 갖다가 수용해가지고 토목공사를 다시 해야 되죠. 배수펌프, 배수관 다시 묻어야 돼요. 그렇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게 수용 방식으로 들어가요. 자, 제가 이걸 이렇게 그림을 그리고 제가 삼순환에서 설명이 다 끝납니다. 삼순환에서 이 어린애들만 결국에는 따로 놀 때 딱 걸립니다. 따로 여기까지 알 거 없어요. 보기만 합니다. 이게 주거환경 개선 사업구역으로 지정고시하는 순간 2종 일반주거적으로 결정고시된 걸로 본다. 이 말에 걸려요. 2종 일반주거적입니다. 그런데 수용사용 방식으로 갔을 때는 3종 일반주거적으로 결정고시된 걸로 본다에 걸립니다. 왜 그런 거냐 하는 거죠. 싸그리 수용했으니까 토목공사 들어갔기 때문에 더 높은 건축물을 올릴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 말 자체가. 이 내용들은 나중에 할 거예요. 삼순환에서. 그래서 이 모습이 계속 떠올라야 돼요. 자, 봐요. 유일하게 수용 방식으로 들어갈 수 있는 정비 사업이 무슨 사업이다?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이다. 그게 정답, 저기 6번 문제에 나오죠. 올라간 프린트물에 정비교육 일부 또는 전부를 수용하여. 수용에 동그라미 쳐요. 자, 주택을 건설하여 토지 등 소유자에게 우선 공급하는 방법으로 시행할 수 있는 사업은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인 1번이 정답이 되어지겠죠? 자, 잠깐 여기 아직 남아 있어요. 아직 남아 있습니다. 여기 보세요. 여기. 구체적으로는 책을 보면서 다시 체킹할 거야. 확인을 할 겁니다. 큰 틀만 잡아요. 이 시소 타는 방식이 나오는데 이 시소가 나오는데 이 시소가 뭐냐 하는 거죠. 이거예요. 자, 시행자가 정비 기반시설입니다. 여기서는 정비 기반시설만 나와요. 정비 기반시설만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이 시행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시는 시행자가 여기는 정비 기반시설뿐만 아니라 정비 기반시설뿐만 아니라 공동이용시설이 하나 더 들어갑니다. 어린 놀이터 마을휴관 공동이용시설이 하나 더 들어가요. 어린 놀이터 마을휴관 이런 걸 지어줘야 여기에 공동체가 그대로 마을의 공동체가 유지되지 다른 데로 이사 안 가지. 그래서 이게 하나가 더 들어가요. 여기는. 이게 다릅니다. 이거하고. 요걸 갖다가 확충해주고 여기에는 토지 등 소유자입니다. 토지 등 소유자가 스스로 알아서 고칩니다. 알아서. 이걸 현지 계량 방식이다. 실무상 용어로 이렇게 표현돼요. 이따 책을 보게요. 요건 토지 등 소유자입니다. 소유자가 주택, 판자촌을 그대로 보존하자 하는 취지로 제가 강조를 할 겁니다. 보존한다. 여기에 딱 걸려. 일단 시소가 시행자 토지 등 소유자, 시행자 토지 등 소유자다. 지금 첫 순환에서는 이렇게만 잡고 이따 자세한 것은 책을 보면서 보겠습니다. 다시 따라서 합니다. 시행 방식이에요. 넷둘 하나둘 하나하나. 시소타기 지쳤어. 지쳐쳐 지쳐. 시소처. 이렇게 돼요. 자, 그 다음에 이 시행자는 어떻게 되어지냐면 자, 이게 이렇게 갈 겁니다. 직지지로 갈 겁니다. 직지지. 그 다음에 직지로 갈 겁니다. 직지 이렇게 갈 거예요. 일단 따르세요. 직지지. 직지. 이게 어떤 뜻이냐면 시장군수가 직접 한다 이 뜻이에요. 그 다음에 지정해서 한다 이 뜻이고 직접 한다 이 뜻이고 지정해서 한다 이 뜻이에요. 아주 복잡해요. 자, 그 다음에 이게 직접 한다, 시장군수가 직접 한다 이 뜻이고 지정해서 한다 이 뜻입니다. 자, 일단 따라서 합니다. 직지. 여기에서는 조합이 안 해. 조합이 안 하고 보면 알지만은 조합이 사업을 갖다가 이게 첫 번째 사업과 이 다섯 번째 사업은 토지 등 소유자가 조합을 결성해서 할 수 있다. 이 지문이 떠버리면 틀립니다. 이거. 조합이 시행자가 될 수가 없어요. 왜? 이런 달동네 보존사업 이런 데는 조합을 꾸릴 만한 여력이 없는 자들이야. 무허가 건축물이 많은데 뭔 조합을 꾸리기는.
자, 그래서 조합이 시행자가 될 수 없다는 걸 꼭 잡아야 돼요. 자, 그러면 여기에 직지지가 무슨 말이냐면 동의를 얻어서 한다 이 뜻이에요. 잘 보세요. 시장문수가 직접 하는데 시장문수가 직접 들어가요. 이런데 달동네 정비사업부 직접 들어가는데 여기에 있는 달동네 살고 있으신 분들이 동의를 얻어야 돼요. 동의를 얻어야 됩니다. 아, 그런데 이건 이 직접 하는데 이 시장문수가 직접 하는데 이건 별도의 시장문수가 여기에 사신 분들이 동의 없이 해요.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말이 나오냐면 이순한테 할 거야. 정비구역이 해제되면 이 시도의사 대도의사는 그 당의 정비구역을 갖다가 주거환경관리사업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지문에 딱 뜬다고. 그 지문이 무슨 말이냐 하는 거야. 시장문수가 별도의 동의 없이 도로라든지 이런 거 골목길 이걸 정비해 주겠다 이런 뜻이야 이게. 일단 한 바퀴 돌아야 돼요. 한 바퀴 돌고 두 바퀴 돌아봐야 됩니다. 그래야 내용이 잡히지. 자, 잘 봐요. 우선 여기서 동의라는 말이 나왔으니까 이 동의가 어떻게 걸리느냐 하는 거예요. 이 동의가. 이게 무슨 말이냐 하는 거예요. 이 동의가 얼마의 동의를 얻는 거냐 하는 거예요. 이 동의가 여기에서 어린애들만 소세지를 입에 물고 놀도록 해요. 그래서 이 동의가 소세지에 걸립니다. 소세지. 소세지를 입에 물고서 저 놀이터에서 놀고 있는 모습을 연상합니다. 한 어린애는 얼마 배워 먹었냐면 3분의 2 배워 먹고 한 어린애는 과반을 배워 먹었어요. 이 이상 지금 깊게 나오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내가. 이것도 하고 싶지도 않아. 이것보다 더 나온다니까? 시험 문제가 최근에 출제되는 문제가 이거야, 이거. 세입자 동의요건, 가반수 동의요건을 갖다가 생략하는 경우에 대해서 나와버린 거야, 이게. 시험 문제가. 그건 2순환에서 들어갈 거예요, 제가. 지금 안 들어가요, 1순환에서. 이 소세지가 나오는데 이 소세지가 한 어린애는 3분의 1을 먹고 한 어린애는 과반까지 먹어들어가요. 이렇게 소세지가. 이게 무슨 말이냐면 토지 등 소유자의 3분의 1 이상의 동의 및 세입자 세대수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이렇게 되어집니다. 동의를 얻어 시장문수가 직접 한다 이렇게 딱 떨어져요. 또는 이 동의를 얻어서 누구를 지정할 수 있냐면 주택공사 등입니다. 책을 볼 거예요. 그 다음에 공공이 합니다. 공공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무슨 주택공사 등 막 이런 말이 나와. 또 무슨 그 다음에 100분의 50 이상을 투자해서 공동투자 법인이다 막 이런 말이 나오고 그래. 자, 아무튼 그걸 공공으로 잡아갈 거야. 주택공사 등 공공 이렇게 잡아갈 겁니다. 요 자를 지정해요. 또는 이 지정이 무슨 지정이냐면 잘 봐요. 주택공사 등 이 공공이 있잖아요. 이 공공과 누가 함께 하느냐면 공동사업 시행할 수 있도록 이 건설업자나 등록사업자입니다. 등록사업자를 갖다가 이렇게 같이 할 수 있도록 공공사업 시행자가 되도록 또 지정할 수가 있어요. 이자증에서만 단독 지정할 수도 있고 이자와 주택공사 공공과 건설업자, 등록사업자, 현대건설이죠. 이자와 함께 할 수 있도록 또 지정할 수가 있어요. 지정이 두 가지입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이 지정은 천재지변이다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동의를 어떻게 얻냐고 이거. 동의 얻을 수 없죠. 자, 그래서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천재지변 같은 경우는 직접 합니다. 누가? 시장문수가 직접 해요. 시장문수가 직접 하거나 지정합니다. 이때 지정은 주택공사 등만 나와요. 복잡합니다. 복잡해요. 이렇게 돼요. 직지가. 결론. 일순환에서 직지에 대한 이 내용을 전혀 다 외울 수는 없으니까 일단 조합이 안 하고 시장문수 막 이렇게 복잡하게 한다 하더라. 요 정도는 잡아가야 돼요. 그러면서 직지는 잡아야 됩니다. 뭔 말인지 모른다 하더라도 따라서요. 직지. 동의 얻어 직지지. 동의 얻지 않고 직지. 직지. 자, 이 부분이에요. 이 다섯 번째 정비 사업은 시장문수가 별도의 동의를 얻지 않고 하는데 지정에서 해 들어갈 때는 누구를 지정하냐면 여기는 주택공사 등만 지정합니다. 주택공사 등만 지정하는데 이 주택공사 등이 반드시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조합은 과반수 동의 얻자 이런 얘기가 나와 이렇게. 이 과반수 동의를. 과반수 동의를 얻어서 주택공사 등을 지정해야 돼요. 잠깐. 여기 시장문수 위에서 첫 번째 사업은 주거환경 개선 사업에서는 시장문수가 직접 해 들어갈 때도 동의 얻어야 되는데 여기는 시장문수가 할 때는 직접 할 때는 동의를 얻지 않고 하는데 이 주택공사 등을 지정해서 할 때는 또 동의 요건이 필요해요. 이건 과반수 동의고 여기는 3분의 2 소세지 3분의 2 과반 이동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누가 하는 게 원칙이냐면 조합이 하는 게 원칙이에요.
조합이 하는 게 원칙이다. 조합이 하는 게 원칙이다. 조합이 하는 게 원칙이다. 잘 들어. 제 설명이 다른 생각하면 안 되고 조합을 왜 결성하느냐 하는 거예요. 조합을 왜 결성하는 거냐 하는 거죠. 조합은 법인으로 한다 이런 말이 있었죠. 그래 조합을 결성하는 이유가 사람으로 만들어낸 이유가 사람이 있어 단점이 이 생명력에 이 권리 능력에 있어서의 유한성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 어떤 법인을 만든다 제가 이런 얘기를 했지만 여기에서 조합은 그 목적이 아니고 우리가 여기서 정비 사업이 시행이 되어지면 우리 재산적 권리 관계가 지금 간단하다 복잡하다 우리 개개인에서 전부 다 재산적 권리 관계가 뭐 가등기도 있고 뭐 압류당하고 있고 누구는 뭐 누구 재산은 근저당 잡혀 있고 뭐 1순위 2순위 다 아주 복잡하다. 이게 법원에 왔다 갔다 하고 이게 경매 실행, 경공매 실행 당하면 언제 사업을 하느냐 이거야. 그래서 조합 재산으로 만들어내기 위해서 이게 법인으로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러면 조합은 이제 권리 능력을 갖다가 갖추고 있기 때문에 법인이 됐기 때문에 재산을 스스로 조합 재산을 스스로 소유할 수 있으며 이 재산에 대해서는 권리 의무 주체가 된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조합을 결성한다. 결론적으로 원활하게 정비 사업을 하기 위해서 조합 결성한다 이렇게 잡아주시면 돼. 내용 이해 가요? 자 그러면 조합이 하는 게 원칙인데 잘 보세요. 이거야. 상업지역과 공업지역을 대상으로 한다고. 저기 아산에 있는 현대자동차만을 갖다가 기아자동차만을 정비 사업하겠대요. 그러면 여기서 현대자동차만 하면 되지. 뭘 놈의 조합 결성에 지네들이 하면 되지. 유일하게 조합을 결성하지 아니하고 토지 등 소유자가 조합을 결성하지 않고 할 수 있는 사업이 유일한 사업이 네 번째 도시환경 정비 사업이다. 무지하게 중요하다. 토지 등 소유자가 조합을 결성하지 않고 정비 사업을 할 수 있대요. 이 사업이 유일하게 뭐다? 옳지. 9번 문제. 올라간 프린트물의 9번 문제입니다. 다음에 정비사업 중 토지 등 소유자가 조합을 결성하지 아니하고 시행할 수 있는 사업은 유일하게 무슨 사업이다? 도시환경 정비사업. 옳지. 도시환경 정비사업입니다. 잘 봐요. 이게 도시환경 정비사업. 잠깐. 자 이렇게 들어갑니다. 잠깐 봐요. 우리 첫 번째 사업과 다섯 번째 사업은 직지가 하는데 결론적으로 나머지 사업은 첫 번째 사업과 다섯 번째 사업을 제외한 나머지 사업은 조합이 하는 게 원칙이다. 이렇게 잡아갑니다. 원활하게 정비 사업하기 위해 조합 결성한다. 그러나 무슨 사업만 도시환경 정비사업 토지 등 소유자가 할 수 있는 도시환경 정비사업만 제외하고 요거는 토지 등 소유자가 조합을 결성하지 않고 할 수 있다. 도시환경 정비사업은 이렇게 잡고 그 다음에 이거 하라 그랬더니 전부 다 조합원 임원 이자들이 조합장 이사 감사 이자들이 전부 다 뒷돈 받는 것 같아. 자 그래서 투명성 제고 차원에서 조합 니네 못 믿겠다는 거야. 같이 해. 우리가 과반수 동의를 얻어서 우리가 같이 하자 하고 요청합니다. 그러면 같이 한다. 이렇게 조합과 같이 하고 토지 등 소유자와 같이 합니다. 이렇게 같이 하는 걸 뭐라고 하냐면 공동시행이라고 그래요. 공동시행 같이 한다 해서 같이 할 때 잘 들어야 돼. 이렇게 공동시행할 때는 반드시 조합 빠져버리면 안 돼요. 조합은 과반수 동의를 얻어서 조합과 6가지 같이 합니다. 과반수 동의를 얻어야 돼요. 이따 체킹할 겁니다. 조합은 과반수 동의를 얻어서 조합과 이건 4가지가 같이 합니다. 이거 개정됐어요. 이거 시험 문제입니다. 4가지 같이 해요. 자, 조합은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서 조합 빠져버리면 안 돼요. 우리 재산인가 우리 빠져버리면 안 되지. 이거 6가지 같이 합니다. 여기에는 토지 등 소유자와 같이 합니다. 6가지가.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 동의를 얻어서 토지 등 소유자와 6가지 같이 해요. 다른 건 전부 다 조합 공동시행, 조합 공동시행인데 여기에는 조합과 공동시행, 토지 등 소유자와 공동시행 이렇게 해서 2가지가 더 있지. 이거 그죠? 자, 그 다음에 이 6번째 정비 사업은 조합은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서 조합 빠져버리면 안 돼요. 5가지와 같이 합니다. 자, 6가지가 뭐고 이 5가지가 뭐냐? 여기까지는 정확히 외울 필요가 없어요. 그냥 시험장 가도 좋은데 이 4가지는 외워주셔야 돼. 중요하다. 왜 이렇게 4가지가 이게 또 개정이 됐느냐? 이런 것들. 시장군 주택공사 등만 조합은 과반수 동의를 얻어서 조합과 같이 했었거든. 작년까지는. 올부터는 이게 건설업자나 등록사업자인 현대건설과 같이 할 수 있어요. 그 이유 그런 것들은 이제 나중에 시간 되면 제가 말씀을 좀 드릴 겁니다. 여담으로. 예. 우리 시험 문제와는 관련이 없는 내용들 그건 이제 개인적으로 설명을 좀 드리죠. 정규 시간 때는 제가 설명을 안 드리고 이거 하다 보면 좀 문제점들이 있고 좀 질문 사항들이 있을 거예요. 이런 것들은 개인적으로 좀 질문합니다. 그건 법조문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시험 문제 안 나오고 법조문 시험 문제 나오니까요. 자, 따르세요. 직지. 그 다음에 조합. 따르세요. 조합.
조합, 토지 등 소유자. 조합. 조합과 공동시행. 조합과 4가지 공동시행. 조합과 6가지 공동시행. 토지 등 소유자와 6가지 공동시행. 조합과 5가지 공동시행. 이게 한 3번 정도 작성해 봐야 돼요. 머릿속에 이게 틀이 들어와야 돼. 그래야 맞출 수 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책을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책 들어갑니다. 지금부터. 책을 봐요. 426쪽 갑니다. 자, 이제 책 들어가요. 책. 안 지울 거예요. 안 지울 거예요. 안 지웁니다. 오늘 지우지 마세요. 자, 426쪽 갑니다. 용어의 정의 나오죠? 용어의 정의 별표 크게 딱 쳐놓고 용어의 정의 무조건 시험 문제. 용어의 정의가 자, 이게 단독 문제가 아니라 하더라도 꼭 용어의 정의가 출제되는 이 법이 국토의 계획 이용에 관한 법률 용어의 정의. 그다음에 도시비 주관경 정비법의 용어의 정의. 그다음에 건축법 주택법입니다. 이건 다음 용어의 중에서 틀린 것을 골라라, 맞은 것을 골라라 이런 내용이 아니라 하더라도 각 문제에서 다 지문으로 나오도록 되어 있어요. 알고 있어야 된다. 자, 정비구역. 정비구역이란 네모 엮어놓고 정비사업에 밑줄 긋습니다. 정비사업을 하기 위하여 지정고시 된 구역이 있죠. 자, 정비구역은 정비사업이요, 도시개발사업이요? 정비사업이죠. 그러면 도시개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지정고시하는 구역은 도시개발구역 이렇게 되겠죠. 그래요? 자, 됐습니다. 중요한 건 없고 밑에 02번 정비사업입니다. 정비사업 동글배기 치고 중요합니다. 특히 중요합니다. 특히 중요라고 쓰고 시험 문제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무조건 출제됩니다. 자, 정비사업이라 하면 네모 엮어야 되겠죠. 정비사업이라 하면 네모 엮어요. 자, 이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도시기능을 회복하기 위하여 정비구역 밑줄 2줄 또는 동그라미 치고 가로구역 밑줄 2줄. 정비구역 또는 가로구역입니다. 밑줄 2줄 긋어요. 가로 열고 가로구역 땡땡 정비구역이 아닌 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역을 말하며 과목의 사업으로 한정한다. 죄송합니다. 교정을 못 봐서 죄송합니다. 과목이 아니고 오른쪽을 보세요. 양가로 6번을 얘기합니다. 가로주택 정비사업. 따라서 과목을 지우고 양가로 6으로 바꿔요. 가로주택 정비사업에 한정됩니다. 양가로 6번으로 바꿔놨어요? 네. 자, 한정한다. 에서 정비 기반 시설을 정비 밑줄 긋고 주택 등 건축물을 개량하거나 건설 밑줄 그어요. 하는 사업을 말한다. 강목에 지워버립니다. 다음 강목에 지워버리고 죄송합니다. 교정 못 봐서 개량하는 건설하는 사업을 말한다로 끝납니다. 자, 잠깐만요. 잘 보세요. 정비사업이라 하면 세 번째 줄 보세요. 정비사업이라 하면 건축물을 개량하거나 건설하는 사업만을 말한다. OX. X. 정비 기반시설을 정비하는 것도 정비사업이죠. 이 말 이해 가요? 뭔 말 했는지? 자, 잠깐 여기 봐요. 정비사업은 자, 여기 봐요. 여기 정비사업은 어디에서 하는 거냐면 반드시 정비구역 안에서 하는 거예요. 내용 여기까지 이해가요? 정비사업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정비구역 안에서 하는 거예요. 도시개발사업 어디서 해요? 도시개발사업 어디에서 해요? 그렇지, 도시개발구역 안에서. 그래서 구역을 지정하자 그랬잖아. 그래 지정권자가 나오는 거라고. 도시개발사업 어디서 해요? 도시개발 구역 안에서 해요. 정비사업 어디에서 하고? 정비구역 안에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6번째 정비사업은 정비구역 안에서 하는 게 아니고 6번째만큼은 가로구역 안에서 하는 거예요. 블록 안에서 하는 거예요. 가로구역 안에서 한다. 6번째만 그렇다는 내용이요. 자, 다시 정비사업 어디에서 해? 정비구역 안에서 하지. 그런데 6번째 정비사업은 어디에서 해? 가로구역에서 해. 그러면 가로구역에서 하는 것은 정비구역에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정비구역에서 해야만 이런 데 나타나는 거야. 그렇지? 이 정비구역 지정 아니야? 가로구역 지정이 아니고? 그러니까 6번째 정비사업은 이런 데 나타나 안 나타나? 그래. 중요하다. 이거 중요하다. 체킹할 거야. 이따가 다 나와. 중요하다. 그러면 천안시에 있는 가로구역이 한두 개요? 수천 수만 개요 지금.
수천 수만 개. 어디서 할지 모른다고. 정비구역이요? 가로구역이요? 옳지. 천안시장이 알아 몰라? 몰라. 그러나 이런 데는 정비구역 지정되면 천안시장이 알아 몰라? 알지. 자기가 수립해서 지정하는 거니까 안 나타나는 거야. 가로구역은. 가로주택 정비사업은. 그래 지금 현재 가로주택 정비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게 4월에 착공 들어갑니다. 40가구를 분양하고 있는 면목동이 중랑구 면목동에 가면 말이죠. 우성연립이 있어요. 네필치가 지금 가로주택 정비사업의 가장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구역입니다. 그런 내용은 시험 문제는 안 나오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개인적 질문 자세하게 말씀드릴 거니까. 자, 뭐 수업 시간에는 시험 문제 나오는 것만 해야지 지금 다른 거 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요. 다시 정리합니다. 정비사업은 어디에서 하는 거다? 정비구역. 그렇지. 그런데 6번째 정비사업은 어디에서 한다? 그래, 정비구역에서 하는 게 아니라고. 중요하다. 자, 중요하다. 지금 나가는 거. 자, 그 다음에 다만 동그라미 딱 치고. 다만 동그라미 치고. 자, 주택 재건축 사업의 경우에는 주택 재건축 사업 네모였어야죠. 네모였겠어요? 몇 번째 사업이야? 그렇지, 세 번째 사업이지. 세 번째 사업. 맨날 6번째 사업이라. 정말 웬만큼 해 어떻게 한번 해보지 내가 미쳐버리겠어. 주택 재건축 사업의 경우에. 자, 세 번째 사업의 경우에는 정비구역이 아닌 구역에서 미추고요. 정비구역이 아닌 구역에서 미추고서요. 정비구역이 지정이 돼야 정비사업 하잖아요. 근데 정비구역이 아닌 구역에서도 정비사업을 할 수가 있어. 이 구역이 어떤 구역이냐? 가로 열고 주택단지라고 딱 써놓습니다. 주택단지라고 딱 써요. 정비구역이 아닌 구역이 무슨 구역이야? 주택단지. 자, 주택단지 하면 주보복, 아파트 주택단지를 연상시키라고 얘기했어요. 내용 이해 가요? 거기 봐봐. 동의요건을 충족하기가 쉽잖아. 아파트는. 그치? 그래서 거기에서는 해 들어가는 거예요. 구역이 지정이 안 돼도. 자, 다시 갑니다. 다시. 이게 중요하다. 다시 갑니다. 정비사업은 어디에서 한다? 정비구역. 단지 6번째 정비사업은 어디에서? 가로구역. 그러나 세 번째가 문제가 됩니다. 세 번째. 재건축사업이에요. 재건축사업은 원래 정비구역이 지정이 돼야 하는데 정비구역이 지정이 안 돼도 할 수 있다. 이게 바로 어떤 곳이다? 주택단지에 한해서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집니다. 자, 좀 이따 이해가 할 겁니다. 우선 놔두고 밑에 양가로 1번에 주거환경 개선사업 네모였고 넣습니다. 자, 주거환경 개선사업 네모였겠어요. 도시 저소득 주민이 집단으로 거주하는 지역으로서 정비 기반시설이 밑줄 그어요. 정비 기반시설 뭐냐? 이따 나옵니다. 질문하지 마세요. 극히 열악 동그라미 칩니다. 노후불량 건축물이 밑줄 긋고 과도하게 밀집 동그라미 쳐요. 따라서 합니다. 극히 열악 과도하게 밀집. 극히 열악 과도하게 밀집. 주거환경 개선사업. 극히 열악 과도하게 밀집. 주거환경 개선사업. 자, 오른쪽에 427쪽 주택재개발사업의 네모였고 정비 기반시설이 밑줄 열악 동그라미 쳐요. 노후불량 건축물이 밑줄 그어놓고 밀집 동그라미 칩니다. 따라서 합니다. 주택재개발사업. 열악 밀집. 주택재개발사업. 자, 양가로 3번의 주택재건축사업 네모였구나요. 정비 기반시설은 밑줄 양호 동그라미 치고 노후불량 건축물 밑줄 밀집 동그라미 쳐요. 따라서 합니다. 주택재건축사업. 양호 밀집. 주택재건축사업. 양호 밀집. 자, 도시환경 정비사업 네모였고 상업지역 네모, 공업지역 네모였고요. 따라서 합니다. 도시환경 정비사업. 상업지역, 공업지역을 대상으로 한다. 도시환경 정비사업. 상업지역, 공업지역을 대상으로 한다. 자, 밑에 주거환경관리사업 네모였고 넣고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 등이 밀집한 지역에서 정비 기반시설 밑줄 과 동그라미 공동이용시설 밑줄 그어요. 확충 동그라미 칩니다. 통하여 주거환경 밑줄 달동네 주거환경입니다. 보전 동그라미 쳐요. 정비 계량 나오죠? 밑줄만 긋습니다. 보전 정비는 보전의 취지보다는 약해요. 따라서 보전의 취지가 강하기 때문에 확충 보전으로 갈 겁니다. 따라서 합니다. 확충 보전. 주거환경 관리사업. 확충 보전. 확충 정비 기반 시설과
공동이용 시설을 확충하고 보전하자. 활동 내 주거 환경을 보전하자. 주거 환경 관리 사업. 주거 환경 관리 사업. 확충 보전. 자, 가로주택 정비 사업에 네모 엮어 놓습니다. 노후 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가로구역에서 네모 엮어 놓고 조그만하게 별표 쳐요. 이걸 정비구역에 서로 고쳐버리면 안 됩니다. 종전의 가로를 유지하면서 가로를 유지 밑줄 그어놓고 유지에 동그라미 칩니다. 자, 소규모 동그라미 쳐야 돼요. 떨어졌을 때 동그라미입니다. 이렇게 치세요. 동그라미 이런 식으로 반원씩 쳐야 됩니다. 자, 따르세요. 유지 소규모 가로주택 정비사업 가로구역에서 가로를 유지하고 소규모로 한다. 유지 소규모 가로주택 정비사업 유지 소규모. 자, 밑에 봅니다. 적용제의 나오죠. 밑줄 그어요. 지금부터 가로주택 정비사업에 대하여는 몇 줄. 가로 열고 작은 것이 봐요. 도시 주관경 정비 기본계획 수립 몇 줄. 자, 가로 열고 작은 것이 정비계획 수립 몇 줄. 정비계획 지역 몇 줄. 적용하지 아니한다에 몇 줄 긋습니다. 적용한다, 적용하지 않는다. 적용하지 않는다 이 말은 무슨 말이야? 원래 정비사업은 정비구역에서 해야 돼요. 정비구역을 지정하려면 이런 절차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다 나타나는 거지만 가로구역별로 한다니까 어디에 살지 모른다니까. 가로구역별로 할 수 있는 가로주택 정비사업은 여기에 나타나질 않는다 이런 뜻입니다. 시장 군수도 모르고 있다 이런 내용이죠. 소규모로 하기 때문에. 자, 넘어갑니다. 428쪽 갑니다. 노후불량 건축물 나오죠. 자, 노후불량 건축물의 밑줄만 긋고 이건 이순환에서 들어갈 겁니다. 오른쪽 갑니다. 429쪽 04번에 정비 기반시설 나와요. 05번에 공동이용시설 나오죠. 자, 이걸 묶어요. 서로 연결합니다. 서로 연결해서 구분 딱 써놓습니다. 구분하자. 반드시 이걸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단독 시험 문제로 나왔습니다. 최근에. 그 2년 또 그 시험 문제 2년 전에는 또 2년, 4년 전에는 어떤 문제가 나왔어요? 이게 공동이용시설을 정비 기반시설에 집어넣고 또 이제 출제된 사례가 또 있어요. 자, 이거 구분해야 됩니다. 자, 구분합니다. 자, 정비 기반시설 봐요. 정비 기반시설을 하면 네모 딱 엮어놓고 자, 밑줄 긋습니다. 도로, 상하수도, 공원, 공용주차장, 공동구 밑줄 그어요. 이럴 필요는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밖에 주민이 생활에 필요한 열가스 등의 공급시설 밑줄 긋습니다. 열가스 등의 공급시설 밑줄 그어요. 밑줄 그었어요. 자, 밑줄 그어진 부분만 읽어봐야 돼요. 자, 암이 처리된 부분 봐요. 자, 불구스름하게 된 부분 봅시다. 녹지, 하천, 공공공직, 광장까지 밑줄 긋습니다. 녹지부터 광장까지 밑줄 그어요. 자, 2년 전에 출제된 문제가 광장 고르는 거였습니다. 다음 중에 정비 기반시설은 뭐게? 정비 기반시설을 고르시오. 광장이었어요. 여기까지는 좀 알고 있어야 돼요. 자, 그런데 이걸 다 외우기가 좀 부담스럽잖아요. 다 외우기 부담스럽죠? 도로 상하수도부터 광장까지 언제 다 외우고 있어? 이렇게 잡으면 돼. 기반시설을 우리 정비법에서는 뭐라고 한다? 정비 기반시설이라고 한다. 그러나 공동이용시설은 어디까지나 기반시설이다 아니다? 아니다 이렇게 잡는 거예요. 공동이용시설은 기반시설이 아니고 기반시설을 정비 기반시설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용 이해 가요? 그러면 4년 전에 출제된 문제가 어떤 문제가 나왔느냐? 이 지문이 떴어요. 봐요. 자, 거기 도로 상하수도 공원 공용주차장 나오죠. 첫 줄. 찾았나요? 네. 이렇게 나왔다고. 공원 공용주차장은 주민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공동이용시설이다. 이 지문이 떴어. 이게 틀렸습니다. 틀렸죠? 네. 자, 공원 공용주차장은 공동이용시설이야. 정비기반시설이야. 정비기반시설이라고. 왜? 공원 공용주차장은 왜? 어디까지나 기반시설이니까. 어디까지나 기반시설이니까. 내용 이해 가요? 공원 기반시설이라고. 자, 근데 공동이용시설 들어가겠습니다. 자, 공동이용시설을 한번 네모 엮어놓고 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놀이터, 마을이관, 공동작업장만 밑줄 그어요. 나머지 필요 없습니다. 놀이터, 마을이관, 공동작업장. 놀이터, 어린이 놀이터 이건 기반시설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러니까 그냥 공동이용시설로 본다. 내용 이해 가요? 나오면 맞춰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대지 들어가겠습니다. 06번 대지 동그라미 쳐요. 대지에 동그라미 치고 자, 대지라 하면 대지의 기운과 하늘의 기운 그거 아니지? 대지라 하면
엄청 웃는 건데 다른 데서는 요즘에 아재 개그 뜨는데. 자, 대지람은 동그라미 치고 정비 사업에 의하여 조성된 토지를 말한다. 밑줄 그어놓습니다. 대지라 하면 정비 사업에 의해서 조성된 토지를 말한다. 이렇게 나와요. 잘 봐봐. 여기 한번 봐. 여기. 근데 저기 어디에서는 예? 우리 건축법에 가면 대지라 하면 각 필지로 나누어진 토지를 말한다. 이렇게 나와. 응? 각 필지별로 대지로 해라. 건축행위를 해라. 이런 내용인데, 자, 이거 이제 건축법에서 공부합시다. 각 필지로 나눈 토지를 말한다. 이렇게 나오는데, 시험 문제가 도심의 주거환경 정비법령상 대지라 하면 각 필지로 나눈 토지를 말한다. 이렇게 나왔어. OX. X지. 이렇게 나와야 된다니까. 내용 이해 가요? 네. 여기 봐봐. 여기 건축법령상 대지라면 정비사업에 의해서 조성된 토지를 말한다. OX. X라니까 이건 뭐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정비법에서 얘기하는 거고 건축법에서는 저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용 이해 가요? 네. 잘 봐요. 대지 정의가 정비사업에 의해서 조성된 토지를 말한다. 이렇게 돼 있죠? 네. 자, 잠깐 여기 봐. 여기 봐요. 여기까지는 토지건축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토지건축물. 대지건축물이라고 안 해. 그 이유 이해해? 정비사업에서 조성된 이 토지가 여기서부터 대지건축물이라고 해. 이 말 이해해? 그거 봐봐. 대지 정의가 정비사업에서 조성된 토지를 말한다.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따라서 분양 예정인 토지건축물이야. 분양 예정인 대지건축물이야. 분양 예정이 분양됐다 하는 것은 이제 정비사업 끝났잖아. 그러니까 대지건축물이라고 나와야 돼. 거기까지 구분 안 해도 돼. 자, 이게 사업이 조성되기 전에 이 사업이 끝나버리면 대지건축물이 되는 거야. 여기까지는 대지건축물이 아니고 토지건축물이야. 내용 이해 가요?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렇다는 것만 이해하고. 자, 그 다음에 430쪽 갑니다. 430쪽을 보면 주택단지 나와요. 주택단지 동그라미 딱 치고. 에? 주택단지 동그라미 쳤어요? 가로 열고 뭐라고 해야 돼? 옳지. 주부복. 주부는 복이 많다. 주부복 써놔야지. 주택, 부대시설, 복리시설을 말합니다. 주부복 써놓고. 자, 주택단지라 하면 네모 엮어놓고 밑에 나오네. 주택 및 부대, 복리시설 밑줄 두 줄. 건설하거나 대지로 조성되는 일단의 토지만 밑줄. 주부복이 들어오는 땅이다 하면 일단의 토지다 하면 이게 바로 주택단지. 이렇게 잡으면 돼요. 양가로 1번부터 양가로 5번까지 묶어요. 안 묶고 시험장 가도 좋습니다. 딱 묶어놓기만 해요. 자, 밑에 08번 사업시행자. 자, 사업시행자를 하면 정비사업 시행하는 자를 말하죠. 특별히 중요한 거 없습니다. 09번 토지 등 소유자. 네모 엮고 별표 치고 꼭 나옴 이렇게 써놓습니다. 시험 문제 꼭 나와요. 토지 등 소유자의 개념 확실하게 잡아야 됩니다. 토지 등 소유자의 개념 확실히 잡자. 자, 첫 줄 토지 등 소유자를 하면 다음 강목의 자를 말한다. 밑줄 그어놓습니다. 다음의 자를 말한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밑에 양가로 1번. 다른 거 지금 읽지 마세요. 자, 양가로 1번, 양가로 2번. 그 다음에 오른쪽 위에 양가로 3번. 좀 떨어져 있죠? 이 양가로 1, 2, 3을 묶어놔야 돼요. 양가로 1, 2, 3을 묶어서 토지 등 소유자라고 써놓습니다. 묶어요. 자, 묶을 때는 그냥 이렇게만 묶으면 되는 거야. 이렇게만, 이렇게 해서 토지 등 소유자다. 이런 내용이야. 토지 등 소유자입니다. 토지 등 소유자 개념. 자, 우리 정비사업에 오니까 토지 소유자야, 토지 등 소유자야. 옳지. 토지 등 소유자죠? 그런데 우리 도시개발 사업은 토지 소유자야, 토지 등 소유자야. 토지 소유자야. 여기는 등이 붙고 뒤에 나오니까 앞에서는 등 떨어졌다. 토지 소유자, 토지 등 소유자.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양가로 1번 보세요. 주거환경 개선사업. 다른 거 보지 마세요. 주거환경 개선사업 밑줄. 몇 번째? 첫 번째. 주택 재개발 사업 밑줄. 몇 번째? 두 번째. 도시환경 정비사업 밑줄. 몇 번째? 네 번째. 세 번째 빠지네요. 자, 주거환경 관리 사업 몇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빠졌죠? 뭐가 문제가 되냐면 세 번째 사업과 여섯 번째 사업이 문제가 되네요. 항상 빠지네요. 369가 문제네. 세 번째 사업과 여섯 번째 사업이 항상 빠지죠. 좀 달리 가죠. 자, 좋습니다. 여기에서는
정비구역 안에 소재한 네모 땅이었고, 자, 세 번째 사업과 여섯 번째 사업을 369 이 두 가지 사업을 갖다가 제외하고서는 정비구역 안에 소재한, 자, 토지 밑줄 동그라미 1번, 건축물 소유자 밑줄 동그라미 2번, 지상권자 밑줄 동그라미 3번. 세 가지 나오죠? 나와요. 자, 토지 등 소유자라 하면, 자, 정비구역 안에 있는 이 내에서, 자, 잘 봐요. 토지만을 소유하고 있다. 토지 소유자입니다. 자, 건축물만을 소유하고 있다. 건축물 소유자죠. 그 다음에 그 지상권자입니다. 지상권자 이자를 토지 등 소유자라고 그래요. 자, 토지 등 소유자 시작. 토지 소유자, 건축물 소유자, 지상권자. 다시 한번 토지 등 소유자 시작. 토지 소유자, 건축물 소유자, 지상권자. 이자를 토지 등 소유자입니다. 이자가 조합원이 되고 이자가 의결권을 행사하고 이자가 아파트를 받습니다. 그러나 토지 소유자와 아파트 받을 때는 말이죠. 토지 소유자와 지상권자가 충돌하게 돼요. 지상권자는 아파트 못 받아요. 토지 소유자가 받아가기 때문에. 내용 아시겠어요? 이렇게 되어집니다. 자, 그러면 건물 땅을 한꺼번에 가지고 있는 자는 토지 등 소유자에 해당이 돼야 한대. 더디지, 더이지, 더 토지 등 소유자지, 더디지. 무슨 말 이해 가요? 잘 봐요. 이 토지 소유자 땅만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아파트를 받을 수가 있고, 무허가 건축물만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아파트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럼 이제 좀 이따 볼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우선 양가로 3을 보겠습니다. 오른쪽에 양가로 3. 양가로 3을 보는 가로주택 정비 사업의 경우에 가로주택 정비 사업 네모였고요. 369. 자, 여섯 번째 정비 사업이죠. 그죠? 경우에는 가로구역에 있는 밑줄 두 줄 그어야죠. 아, 네모였고요. 가로구역 네모. 자, 토지 밑줄 동그라미 1번, 건축물 소유자 밑줄 동그라미 2번, 지상권자 밑줄 동그라미 3번입니다. 여섯 번째 정비 사업입니다. 가로주택 정비 사업은 정비구역이요, 가로구역이요? 가로구역 안에 있는, 가로구역 내에 있는 이런 뜻이겠죠. 안에 있는, 가로구역 내에 있는. 자, 토지만을 소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토지 소유자입니다. 건축물만을 소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건축물 소유자죠. 그 다음에 지상권자입니다. 이렇게 되어집니다. 자, 아무튼 가로구역이 됐든 정비구역이 됐든 토지 등 소유자의 개념은 뭐가 된다? 시작. 토지 소유자, 건축물 소유자, 지상권자 이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들어갈 겁니다. 430쪽 제일 밑에 하단부에 2번. 주택 재건축 사업의 경우에는 주택 재건축 사업 네모였고요. 몇 번째 사업? 세 번째 사업. 369가 문제가 됩니다. 다음과 하나에 해당하는 자다 이렇게 되어집니다. 1, 2번 묶어야죠. 정비구역 안에 소재한 밑줄, 건축물 및 그 부속 토지 소유자 네모, 밑에 동그라미 칩니다. 자, 2번 정비구역이 아닌 구역 안에 소재한 밑줄. 정비구역이 아닌 구역 아니다 하면 무슨 단지? 주택단지. 주택단지. 동의요건을 충족하기 쉽다 그랬죠. 주보복. 아파트 단지 떠올라요? 예. 소재한 대통령령에 정하는 주택 및 부속 토지 소유자 네모였고요. 주택 및 부속 토지 소유자 네모였고 놓고 밑에 동그라미 칩니다. 부대 복리 시설 및 부속 토지 소유자 네모였고 놓고 밑에 동그라미 쳐요. 제 설명 들어야 돼요. 제 설명 드려야 됩니다. 안 들으면 안 돼. 설명 드려야지. 설명 안 들으면 어떡하자고. 자, 이거 봐요. 369가 문제인데 원래 토지 등 소유자는 토지 소유자, 건축물 소유자, 지상권자예요. 근데 369가 문제예요. 세 번째 사업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세 번째 사업. 주택 재건축 사업. 그리고 69, 여섯 번째 사업은 가로구역에서 하는 거니까. 그런데 잘 봐요. 세 번째 사업은 주택 재건축 사업은 정비구역이 지정되면 할 수 있어요. 정비구역 안에서 할 수 있다고. 근데 유일하게 정비구역이 지정이 아니어도 할 수 있잖아요. 정비구역이 아닌 곳에서도 할 수 있다. 이렇게 된 거지, 제가. 이렇게 얘기한 거지. 정비구역이 아닌 곳이 어디라고 그랬어요? 옳지. 주택단지, 주보복 아파트 단지, 동의요건 충족하기 쉬우니까 여기야. 잘 봐요. 잘 봐야 돼. 그러면 주택 재건축 사업에서는 토지 등 소유자의 개념이 말이죠. 반드시 건물 땅을 한꺼번에 가지고 있어야
건물 땅을 한꺼번에 가지고 있어야 이게 토지 등 소유자의 개념이야. 토지 등 소유자의 개념이야. 소유자의 개념이야. 잘 봐봐. 건물 땅을 한꺼번에 가지고 있어야 토지 등 소유자. 이자가 건물 땅을 한꺼번에 가지고 있어야 조합원이 된다는 얘기야 이게. 나머지는 전부 다 매도 청구 대상이 된다고. 팔고 나가라 이렇게 되는 거야. 잘 봐봐. 그러면 얼마나 센스 있는가 보겠어. 설명 얼마만큼 잘 들었는가 볼 거예요. 나 이거 다 머리 터져버리겠다 이러면 설명 안 들었을 거고. 단독주택도 있고 여기 노래방도 있고 상가도 있어요. 연립도 있고 다가구도 있어요. 이걸 재개발 사업으로 갈 수도 있고 재건축 사업으로 갈 수도 있는 거야. 그러면 여기에서 재개발하는 게 좋아? 재건축하는 게 좋아? 옳지. 재건축하는 게 좋지. 왜 재건축하는 게 좋아? 어? 어? 그렇지. 토지 소유자가 줄어들지. 그 말은 무슨 말이야? 나한테 받을 권리가액이 많아진다, 작아진다? 많아진다가 되는 거지. 토지 등 소유자가 수가 줄어든다는 얘기니까. 그러니까 재개발로 가면 토지만 가지고 있어도 아파트 받는다니까? 그러니까 자기한테 떨어지는 이 권리가액이 자꾸 줄어드는 거야. 그러다가 재건축으로 간다 하면 둘 다 가지고 있어야 이게 토지 등 소유자 조합원이 되기 때문에 이 60평 아파트를 받는 거야. 이걸로 가면 재개발로 가면 32평 받을 거야. 이걸로 가면 재건축으로 가면 60평 아파트를 받는다고. 그러니까 서울 시내에서는 지금 거의 대다수가 단독주택이 있는 단지가 재개발로 가지 않고 재건축으로 가요 지금. 지금 재건축으로 많이 갑니다. 무조건 둘 중 하나만 있으면 매도 청구해버려. 나가라! 나한테 떨어지는 권리가액이 많다는 거지 재산가액이. 당연히 그렇게 갈 거 아니야? 그래요. 그러나 내가 없는 자라면 재개발로 가져가겠지. 내가 있는 자라면 재건축으로 갑니다. 지금 서울에서는 가장 규모가 크게 신림동 쪽에서 지금 하고 있죠. 가장 큰 단독주택 단지를 갖다가 냈다 재건축으로 가요. 다 팔고 나가라. 사업기간이 단축돼요. 둘 중 하나만 가지고 있으면 매도 청구해버려가지고 쭉쭉쭉 나가니까. 간단해버립니다. 서울에서는 가장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잘 봐요. 정비구역 아니다 그랬어요. 이런 데가 정비구역에서 재건축으로 가겠다 그랬어요. 여기는 노래방도 있고 상가도 있어요. 이런 것들을 다 합해서 뭐라 그러냐면 건물 땅이니까 건축물이라 그럽니다. 건축물 및 플러스예요. 둘 다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 부속 토지 소유자입니다. 부속 토지를 한꺼번에 가지고 있어야 돼. 이 소유자를 말합니다. 건물 땅을 한꺼번에 가지고 있는 소유자가 바로 뭐가 된다? 토지 등 소유자. 중요하다. 정비구역이 아닌 곳이다 하면 주택단지니까 주택단지는 주부복 아니에요. 주부복이죠. 주택 및 부속 토지 소유자 이렇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부대 복리시설 및 부속 토지 소유자 이렇게 되어지겠죠. 잘 보세요. 이걸 다 외울 수는 없어. 건축물 및 부속 토지, 주택 및 부속 토지, 부대 복리시설 및 부속 토지 이거 다 외울 수는 없으니까 재건축 사업이 문제다. 이건 건물 땅을 한꺼번에 가지고 있어야 건물 땅을 둘 다 가지고 있어야 토지 등 소유자가 된다는 거. 따라서 시험 문제가 다음 중에서 토지 등 소유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고르시오. 주택 재건축 사업은 정비구역 안에 있는 건축물 소유자 이렇게 나와. 그건 아니지. 땅까지 나와야지. 이런 식으로 나온다고 축제가. 아시겠어요? 그러면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올라간 프린트물 보세요. 자, 프린트물을 통해서 실력을 좀 증진시킬 수 있도록 좀 해줍니다. 자, 오늘 어디 거를 들어가냐면 3번 문제입니다. 3번 문제 한번 봐요. 토지 등 소유자로 볼 수 없는 것은 뭐냐? 1번 주거환경 개선 사업, 주거환경 관리 사업의 경우에 정비구역 안에 있는 토지의 지상권자입니다. 지상권자 몇 절? 토지 등 소유자 해당되죠? 자, 2번 갑니다. 주택 재개발 사업, 도시환경 정비 사업의 경우에 정비구역 안에 건축물 소유자, 건물만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토지 등 소유자지요. 맞죠? 자, 밑줄 그어놓고 3번 주택 재건축 사업의 경우는 정비구역 안에 소재한 건축물 및 그 부속 토지 소유자입니다. 밑에 동그라미 치야지요. 맞죠? 네, 맞습니다. 자, 4번 주택 재건축 사업의 경우는 정비구역 아닌 구역 안에 소재한 부대 복리시설 및 그 부속 토지 소유자 밑줄 그어놓고 밑에 동그라미 쳐요. 둘 다 가지고 나오니까 맞죠? 자, 5번 가로주택 정비 사업의 경우는 정비구역에서야 가로구역에서요? 그래, 가로구역 안에 가로구역에서 이렇게 고쳐야 돼요. 가로구역에 있는 토지 소유자입니다. 토지 소유자, 건축물 소유자, 지상권자죠. 따라서 5번이 정답이 되어집니다. 자, 원위치에서 431쪽 갑니다. 431페이지를 보니까 뭐가 나오냐면 주택공사 등이란 표 나와요. 주택공사 등의 네모 한번 엮어놓고 자, 주택공사 등이란 밑줄 그어요. 한국토지주택공사 네모
자, 바로 밑에 지방공사를 말한다 해서 지방공사 네모였고 놓습니다. 지방공사니까 충남개발공사, 충북개발공사, 경기도시공사, 인천도시공사, SH공사를 얘기합니다. 천안도시개발공사 이런 자들을 얘기하겠죠. 자, 주택공사 등 하면 뭐를 얘기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지방공사를 말한다. 다시 주택공사 등 하면 뭐를 말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지방공사를 말한다. 따라서 지방공사를 공공기관을 말한다 해버리면 틀립니다. 공공기관이 한두 가지냐고 지금. 내용 아시겠어요? 예. 자, 정관 등의 동그라미 치고 정관 등이라 하면 다음 항목 의자를 말한다. 1, 2, 3 묶어놓고 양가로 1번에 정관 동그라미, 양가로 2번에 규약 동그라미, 양가로 3번에 제일 끝에 시행규정의 동그라미 칩니다. 자, 안 읽어도 좋은데, 자, 안 읽어도 좋아요. 여기 한번 봐요. 자, 안 읽어도 좋은데 여기 봅니다. 여기. 자, 우리가 정관등이라는 표현에 대해서 나오는데 이 정관등은 뭘 얘기하는 거냐? 정관, 그 다음에 규약, 그 다음에 시행규정 이렇게 나옵니다. 자, 정관은 조합에서 나오죠? 그래서 이 조합원에 있어서 권리 의무에 관한 내용, 권리 의무에 관한 권리 의무의 사항을 규례해놓고 있다. 이렇게 되어지면 정관 이렇게 됩니다. 규약이라 하면 요 사인입니다. 사인 간에 있어서 사인 간의 권리 의무를 규례해놓고 있는 사안이라면 규약이에요. 우리 아파트에 있어서 관리 정관이라고 그래, 관리 규약이라고 그래, 관리 규정이라고 그래. 관리 규약이라는 표현 쓰죠? 아파트 입주민들 간에 있어서 조합원은 아니니까 관리 규약이라고 하는 거야. 이 시행규정이라고 하면은 뭘 얘기하는 거냐면 이건 행정청 등의 행정청 등에 있어서 등의 권리 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례해 놓고 있을 때 이걸 규정이라고 그래. 시행규정. 자, 세 가지를 뭐라 그런다? 정관 등이라고 한다. 정관 등 하면 뭐를 얘기한다? 정관, 규약, 시행규정. 자, 넘어갑니다. 433쪽 조금 쉬었다가 하겠습니다.